엄마들한텐 이 방학이 언제부턴가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아이들과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과 이제부터 원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겠구나. 어때요? 기대되죠? 너무 기대. 너무 행복하죠? 그거 플러스 삼시세끼잖아요. 아, 너무 행복해갖고. 너무 행복해요. 네. 이게 왜 엄마들한테 힘들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제가 공감으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네네. 공감 훈련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공감 훈련을 하기 가장 안 좋은 파트너가 누굴까? 가장 잘하는 관계예요. 서로. 무슨 말만 하면 감정이입이 되니까. 네가 참이라 그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기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무언가를 줬거나 기여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시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축하해주는 마음으로만 그냥 호기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부부끼리 오거나 친구끼리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참이나 당신이 그랬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조금만 비틀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거리예요, 거리. 네. 정서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관계가 가까울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네네. 우리가 서로 공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맞아. 예전에 어디 자료에서 좀 어색한 사이는 자동적으로 뭐 몇 센치, 뭐 20cm 이상. 좀 친해지면 그 사람이 한 10cm 이상으로 들어와, 나도 모르게 이게 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이들은 0cm잖아요. 거의 안아주고. 숨소리가 그냥 다 들리고. 그렇죠. 귀에 그냥 갖다 붙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과는 0cm의 그런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 하나의 인격체인 엄마로서는 감정적인 소모,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드는 거죠. 맞아요. 0cm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한다는 게. 이 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와 자녀 사이에서는 사실 거리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밀착돼 있을수록 네.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한테는 좋은 거죠. 그런데 또 그것이 과도하면 엄마와 아이 사이에 때로는 이게 독이 되기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는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 거리 조절을 엄마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이제 제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제 저녁에 일이었었는데 9시쯤에 이제 사촌형이랑 전화를 하다가 컴퓨터 접속 좀 해봐 뭐 그러는 거 같은데 이제 사촌형인 건 나중에 한 얘기고 알았어 뭐 지금 알았어 이러면서 엄마 저 한 30분만 컴퓨터 좀 사용해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정해진 미디어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누구랑 하는데? 물어봤더니 딱 첫 마디가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러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엄마 이제 제 나이쯤 됐으면 그런 거 좀 묻지 마세요. 근데 저는 진짜로 간섭하려고 물은 게 아니라 궁금하고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궁금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누구랑? 그렇죠.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제가 갑자기 승질이 나가지고 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뭐 네가 누구랑 하든지 엄마가 뭐라고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오기가 들어가지고 가서 옆에 가서 쳐다봤더니 이제 사촌형이들하고 채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엄마와 이 정서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정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거리도 잘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방학은 이 거리 조절이 되게 힘들어지는 기간으로 온 거죠. 그렇죠. 네.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거기다가 매 끼니 밥 차려줘야 되고 나가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내 개인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어릴수록 이 거리 조절은 사실 더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릴수록 사실은 거리가 좀 더 가까워야만 엄마에게 또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잖아요. 네. 태연쌤이 생각해보면 혜연이 아주 어릴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거의 24시간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충족이 되던가요? 엄마랑 혜연이 사이에. 근데 저도 저의 어린 시절에 치유된 느낌이었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주면서 사랑받는 느낌이 있었고 요즘은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은 이제 24시간은 아니더라도 한 몇십 분이라도 충분히 안아주면
떨어져서 잘 그죠? 놀아요. 응, 근데 응. 그게 안 되면 칭얼칭얼. 같이는 있어도 계속 칭얼거리고 주변에서 몇 시간이라도 눈 마주치고 몇 분이라도 해주면 얘는 혼자 떨어져서도 잘 놀고 뭐 1인극하고 뭐 인형놀이하고 잘 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같이는 있어도 서로가 좀 그래서 그 거리 조절이 참 중요하구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 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서로 좀 거리를 더 두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러면 또 서로 괴로운 거겠죠. 네. 이게 아이가 어릴 때는 아주 어릴수록은 사실 엄마랑 아이가 밀착되어 있을수록 사랑도 충족되고 아까 태연 쌤이 말한 맞아요. 것처럼 내가 사랑을 주기만 하는 충족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도 욕구잖아요. 근데 그쵸. 사랑을 받고 싶은 것도 욕구잖아요. 네. 두 가지가 다 상호적으로 충족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네. 키우면서. 그래서 맞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콕 안고 있으면 내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만 왠지 아이가 내 품에 안겨주는 너무 예쁘죠. 너무 네. 예쁘잖아요. 네. 그것도 충족되고 그렇게 포근히 안아주고 같이 많이 붙어있으면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아이가 애착이라든가 친밀감이라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였었어요? 그 대상 영속성. 이 사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존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즉 내 눈에서 잠깐 사라져도 엄마가 없어진 게 아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살아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게 그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게 엄마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혜연이가 엄마한테 몇 분께 콕 안겨있으면 한두 시간 또 떨어져서 놀 수 있는 맞아요. 게 안심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의 거리 조절은 아이가 원하는 만큼 같이 있어주는 게 거리 조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애들이 한 유치원쯤 가거나 네. 이제 유치원 방학이거나 뭐 놀이학교나 유아원 이런 놀이방 다니는 아이들의 방학을 맞이하면은요 엄마들은 이 거리 조절을 좀 더 다르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구라는 것을 다룰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른들끼리 예를 들어 태연쌤과 저는 동등한 어른이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방법을 생각하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요. 네. 근데 3살 미만이거나 뭐 3, 4살 미만인 아이들은 깊이 엄마의 욕구에 대해서 고민해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이들이니까 우선은 걔네들의 욕구에 맞춰주는 건 맞죠. 맞아요. 그게 안 하면 그쵸. 혜윤이가 그런 것처럼 계속 칭칭거려. 왜 바쁠 때 더 칭칭거리잖아요. 아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거리 조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 우선인가를 엄마들이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설거지를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러니까 설거지를 치맛자락 그치. 붙들고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조금 내 성격이 되게 깔끔해. 네. 그래도 그냥 잠깐 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의 칭칭거리는 걸 보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느니 지금은 내가 아이와의 거리상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급하지 않은 일들은 그냥 약간 밀어놓는 거죠. 네. 우리가 이 유연성을 갖추는 게 아이들 방학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수면을 다뤘었잖아요. 네. 엄마들이 자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면을 얘기했었는데 아이들이 칭칭거리고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 서둘러서 하려고 하면 아이들과 같이 있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시간에 아이들이 유치원 가 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아이가 있는데 그대로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냥 그런 거는 좀 잠깐 미뤄두는 거죠. 물론 남편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네. 또 남편이 와서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 그렇죠. 건 있겠지만 그 방학 기간 중에는 남편이랑 합의를 보셔서 내가 늘 아이가 없는 시간 동안 했어야 되는 일들을 못 할 수도 있다. 좀 미룰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를 좀 구하시고 우선 아이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아이와의 거리를 조절할 때 그 두 번째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뭐 놀 수도 있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그때를 나의 자유 시간이라는 걸 의식하신 후에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막 밀린 설거지 하고 막 하고 하는데 우리도 잠깐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밀린 일은 언제 할까요? 다음날? 다음날 해도 되고 만약에 조금 미뤘다가 남편 온다면 해도 되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쯤 아줌마를 좀 불러서 집안일을 부탁해드려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짜증날 수 있는 일들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요즘은 되게 편리하게 시간 설정하고 뭐 시간당 얼마 해갖고 그냥 예약만 눌러도 맞아, 도우미가 맞아. 와서 해주죠. 청소해주더라고요. 네, 내가 네. 막 굳이 구하고 그럴 필요 네, 없이. 네, 그래서 네. 방학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끔이라도 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뭐 이제 내 피부나 뭐 내 네일 케어나 뭐 이런 거 쓸 돈으로 차라리 거기에 쓰는 게 내가 정서적으로 훨씬 편안할 수 있는 그럴 것 수 같아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것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조금만 유연하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를 우선시 둘 수 있으면 네. 이 거리 조절, 나와의 밸런스, 내 아이와의 거리 조절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이제 복창 터지는 게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 냄비 뚜껑에 해갖고 여름방학 계획표 동그라미 해갖고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러면은 절반이 자는 거고 막 자유시간이죠. 절반은 자유시간. 자유시간 왜 이렇게 많아? 인간은 그다음은 간식 시간.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요구가 어마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중에 육아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맞아요. 우리의 자유가 억압당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거기서 오는 욕구불만이 엄청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는데 그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네네. 단지 우리가 조금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다 아줌마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어떻게 아예 좀 TV 좀 보여주고 네네네. 그 시간에 좀 일하고 네.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옆집 엄마들 같이 모여서 협조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좀 엄마들끼리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커피 게 마시고 저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한 2시간 그 집에 맡겨놓은 동안 내가 싹 하고 그 다음에 걔 또 우리 집에 한 2시간인 동안 그것만 좀 일 보고 좋네요. 이렇게 그 품앗이 같이 이렇게 좀 서로 그것도 좋네요. 미니 어린이집 해갖고 그렇죠. 저도 그 방법을 한번 그냥 에너지 뺄 때 쫙 빼는 거야. 좋다. 그리고 애들이 좀 같이 놀면 엄마가 손이 덜 가기도 하잖아요. 완전 안 가죠. 네네. 싸울 때만 좀 중재해주면 되니까. 중재해주고 뭐 아이스크림을 입에 좀 달달한 거 좀 넣어주면 중재가 그쵸. 되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불편해지는 감정이 들면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 딱 불편해지잖아요. 네네네. 그 감정을 환기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싸우면 그때 간식 준비해놨다가 사탕 하나씩 딱딱 올려주면 갑자기 사이가 좋아요.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정해야 돼. 공정해야 돼. 맞아요. 다른 맛 사탕을 주면 큰일 나요. 다른 색깔도 안 돼. 똑같은 안 돼. 핑크색. 똑같은 걸로 해서 하나씩 물려줘서 좀 네. 달달하게 기분 좋게도 해주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른 거를 잠깐만 좀 내려놓고 네. 방학 때는 애들도 좀 편안하고 좀 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 정서적인 거리, 나와의 균형 이런 것들을 조금 지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네. 너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아이 잠깐 내려놔도 돼요. 그래요. 그게 네. 다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애가 뭐 일기장에 뭐 엄마한테 혼났다. 그지? 엄마가 싫다. 뭐 그런 게 좀 며칠 들어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서 끄는 거니까. 그럼요. 아무튼 그 거리 조절, 네, 또 시간 거리 조절, 조절. 또 에너지 조절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고민되는 게 휴가. 그렇죠. 누구랑 갈 것이냐. 우리끼리 좀 갔다 나 혼자 오면- 가고 싶어. 그게 진짜 휴가죠. 그게 진짜 사실 휴가야. 이건 휴가가 아니야. 휴가가 아니야. 노동이지 노동. 집에서 할 일을 밖에서 한다는 거. 고생하면서 더해. 더 한다는 거. 한 손에는 그러니까. 유모차, 한 손에는 뭐 간식, 뭐 튜브, 수영복, 뭐 애들은 어깨까지죠. 놀고 나는 설거지만 하다 오는 것 같은 그 기분. 근데 또 우리 가족끼리 가면 또 서운해 하신다. 누가? 부모님. 맞아요, 부모님. 야, 너는 뭐 어디 갔다 왔다면서? 어디 갈 거니 올해는? 아니, 그렇게 좋은 데 가면 좀, 말 좀 하지 그랬냐고. 또. 맞아요. 또, 그래서 또, 하는 수 없이 부모님들을, 하는 수 모시고 없이까지는 가는데 아니지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항상 그 어느 데가 뭐 우리 엄마 쪽이냐, 네. 아빠 쪽이냐, 어느 부모님을 모시고 이번에 갈 거냐, 아니면 같이 갈 거냐, 같이 가는 것도 어마무지한 일이고. 그래서 이게 선택하는 거에서부터 네. 좀 여러 가지가 좀 뭐랄까 맞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들만 좋으신 것 같고, 가면, 친정이랑 가면 아니야, 부모님들도 안 좋아. 안 좋아해요? 우리 엄마 친구분들 다 같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우리 아들네랑 내가 다시 가서 애만 보고 왔다 그러고 그 또 시부모님들이나 친정 부모님들은 지들끼리 놀러 다니고 우리는 그냥 방구석에만 있었다 그러고 또 얘기가 다 달라요. 아, 그러면 따로 갑시다. 뭐 그게 제일 좋은데 뭐. 그래도 부모님들은 그래도 같이 같이 가고 또 가야지. 같이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한 번에 뭐 다, 여행이라는 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이거를 누구한테 맞추느냐. 그러면 여행 간 사람은 저 사람만 좋고, 나는. 그치.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서운한 거거든요. 그걸 조율하는 게 참 중요한데, 부모님이랑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욕구를 이제 그분들한테 맞추고, 맞춰야 돼. 애 맞추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힘들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이걸 선택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한번 해야 되는 일을 추주로 돌리는 그 과정을 한번 알게 되면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슈드를 추주. 그러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선택한다. 선택한다.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용인에서 서울로 일을 하러 다녔는데 제 아들이 다니던 그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학원 셔틀을 운영을 안 해서 직접 엄마가 다 픽업을 했어야 됐어요. 전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얘를 그 동네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용인까지 들어와서 걔 데려다 주고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저녁에 강의 있으면 또 서울 나가보고 이랬거든요. 어느 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운전을 이걸 솔직히 하루에 4-5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막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좀 데리고 와주고 좀 데려다 주지. 근데 자기는 셔틀 운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아들을 빨리 나와 걔한테도 말이 곱게 안 나가요. 걔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왜 하나? 왜 해야 되나? 또 데려다 줘야 돼. 또 나가야 돼. 뭔가 다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날 아파트 단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다가 책을 딱 덮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지긋지긋한 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만족스러운 일은 뭐가 있나. 근데 제가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제 아이가 되게 엉뚱한 소리를 잘했잖아요. 사자 3마리, 호랑이 3마리를 더하면 동물이 총 몇 마리인가? 그럼 6마리 이래 되는데 사자가 호랑이랑 싸워서 다 죽으면 0마리잖아.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창의력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빨리 답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태연생처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진짜 그럴 수도 둘이 싸울 수도 있고 어쩌면 둘이 좋아해서 결혼해서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충족되는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이 내가 이거 지겹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은 그 선생님 사이에서 뭔가를 배우고 사랑도 느끼고 충족되는 게 많구나.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그쵸. 그러면 나는 그거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는 그 선생님이 그만 이제 못한다고 할 때까지 그냥 기꺼이 했어요. 네. 물론 항상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도 네네네.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했어요. 근데 그 사소한 경험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가끔 저도 되게 가족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역할도 딸이지만 어떨 땐 가장 노릇을 해야 될 때도 많고 또 저는 제가 가장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일도 많은데 제가 가끔 그럴 때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 내 팔자가 도대체 왜 이럴까 너무 막 기구한 것 같은 거 어떤 날 생각해보면 안 그렇겠어요. 부모님 이혼했지 나 이혼했지 애는 ADHD 진단받았을지 뭐 하나 내 뜻대로 편안하게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사이사이에서도 충족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셔서 그죠. 내가 부모님 보고 싶을 때는 그래도 볼 수 있는 맞아요. 위치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는 우리가 거리 조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부모님과 우리가 어느 부모님을 모시고 휴가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든 시댁 어른이든 이왕 내가 가는 거
그 사이에서 내가 충족되는 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면 견디는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 보면 나는 우리 시부모가 되게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다는 게 헤이트, 증오하는 게 아니라 불편, uncomfortable한 거. 내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렇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그렇죠. 부모도 불편해. 내 부모도. 맞아. 그런데 우리 애는 되게 배우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애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주지 못한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고 무한한 사랑을 또 받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부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집에 누가 오면 못 가게 했었어요. 늘 외로웠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가족들 사이에서 어울리고, 그리고 우리는 가봐야 맨날 하는 일이 똑같을 것 같고 뒤치다거리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는 보는 거 전체가 다 새로운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 걔한테는 모든 게 호기심이잖아요. 그런 기회를 내가 준다는 거, 거기도 되게 충분한 뭔가 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조금 이제 들어요. 네. 어차피 내가 할 일이라면, 네. 하기로 했다면, 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조금 다르지 않겠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의 차이인데, 그쵸? 휴가 내내 웃으면서 보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찌푸리면서, 에이, 다시는 안 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 생각을 그냥, 아이랑도 그렇고, 방학도 그렇고, 딱 붙들고 있어야겠어요. 딱 붙들어야지!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집 나갑니다, 이거. 네. 그리고 이제 밤에 누워서, 그거, 자, 복부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호흡 알아차리기. 좋은 생각만 그렇지,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네. 때, 호흡에 집중해서, 그 휴가철에도 항상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방학은 엄마들 멘탈 강화의 시간이네요. 훈련 시간. 정신 딱 붙들고 우리 방학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되게 길 수도 있지만, 네. 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었던 네. 우리의 나눔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일상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한테 있다는 것도 한 그래요. 번만 트위스트해서 생각해 보면 네. 되게 감사한 일일 수 있죠. 맞아요. 우리 아이 나의 어렸을 때 방학도 기억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의 방학을 또 즐겁게 같이 보낼 수 있는 이 젊고 시간이 치열한 이 시간이 허락되는 게 과연 당연할까?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또 이렇게 육체가 그래도 네. 튼튼하고 이런 시간에 우리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언젠가 그 미안해 엄마가 하면서 7살 남자아이의 엄마가 그 암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과정이 다큐멘터리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아이가 그렇게 오열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아, 우리가 아이들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이 신체가 있다는 거,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어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방학 때 뭐 불평 못 하겠네요. 지금 입이 딱 다물어지네요, 지금.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저도 못했던 것을 감히 강력한 처방전. 우리 아이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죄송합니다. 우리 입 다물고 우리 아이 곁에 우리 기쁘게 튼튼한 두 다리를 감사하며 방학을 꿋꿋이 이겨봐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우리 엄마들 멘탈 강하게 이번 네. 여름 지낼 수 있도록 강력한 처방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마들 네.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화이팅! 깨갱. 또 방학 보내시면서 힘든 거 남들한테 말하지 못한 거 공감도 후기 방에 올려주시면 네, 불만만 잔뜩 올라. 네, 마음껏 올려주세요. 또 저희 같이 읽고 공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주 동안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